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과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붕괴되면서 주식시장에 비구름을 몰고 왔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2.3%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2.81%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3.95% 하락, 원달러는 1260.69원으로 0.85% 상승, 빅스 지수는 33.52로 24.06%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2.83%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5.48%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3.36%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1.97% 하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5.5% 하락하며 수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투자 심리 약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실적 보고를 앞두고 주가가 3% 이상씩 하락했습니다. 메타와 아마존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해당 주식들은 이번 주 후반에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또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 역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코로나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실물경제 지원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언급을 했으나 봉쇄 조치가 지속될 경우 올해 경기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 고위 관리자는 핵전쟁 위협이 실질적이라는 언급을 했으며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주택에서 운동화에 이르기까지 상품 수요를 위축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호실적을 발표했던 미국 배송업체 UPS는 3% 이상 하락했고 펩시는 장중 호실적을 발표한 후 올랐지만 0.2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소식에 머스크가 인수자금을 위해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대출에 나서는 마진론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어서 12% 이상 떨어졌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예상치를 웃돈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공급망 차질에 실적이 압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10% 이상 하락을 했고 3M도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3% 하락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며 우려를 부추겼습니다. 3월 내구재 수준은 2,750억 달러로 전월 23억 달러 증가한 0.8% 증가를 했고 예상치 부합되는 수준입니다. 2월 전미주택 가격 지수는 연율 19.8% 상승을 했는데 1월 상승률 19.1%보다 상승된 부분입니다. 20개 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연율 20.2% 상승으로 전달 18.9%보다 상승을 했고 예상치 19.2%보다 상회되는 수치입니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더 부추겼습니다. 울프 리서치의 크리스 세네액은 전체 경제가 둔화되면서 펀더멘털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악화하기 시작하면 최근 몇 년간 강세를 보였던 대형 기술주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 피터 부크바 최고 투자 책임자는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라면서 중국은 미국 기술 수출에 있어 최대 고객이다. 반도체 산업이 중국에 많은 사업을 한다. 하지만 미국에도 역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올해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96.5%로 나타냈습니다. 6월 회의에서 75bp 추가 인상 가능성은 75.8%로 전날 기록한 83.6%에서 하락을 한 수치입니다.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3.16달러 오른 배럴당 101.7달러 3.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이 봉쇄 조치 타격을 입은 기업과 개인에게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며 반등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서 시진핑 주석이 최근 수주간 경제 및 금융 분야의 고위 관료를 만나서 중국 성장률이 미국을 앞지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코로나 봉쇄 조치에도 중국 당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5.5%를 달성하기 위해 부양책을 강화할 것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플린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가 베이징에 대한 전면 봉쇄를 단행하지 않고 있고 이전 봉쇄로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유가가 크게 반등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추가적인 부양책은 원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이며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원유 수요 둔화에 대해 우려해왔던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금일 국내 시장은 블랙아웃 기간의 투자 심리 위축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호실적으로 발표됐던 기업들이 시장의 영향에 따라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 투자 심리가 매우 위축되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특별하거나 신선한 정책의 발언 혹은 이슈가 없었음에도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지수가 33.52, 즉 24.06% 상승하는 모습이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FOMC 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회의록 공개를 가봐야 방향이 결정되어서 주식시장이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5월 FOMC 회의에서 명확한 방향이 나오지 않거나 6월, 7월 회의에 대한 공포감이 조장이 된다면 이러한 상황들은 5월 FOMC 회의 이후 회의가 있을 때마다 진행이 될 것이며 연준 의원들의 공격적인 발언과 블랙아웃 기간이 번갈아가며 진행될수록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조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5월 회의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회의 전까지는 공격적인 투자를 잠시 멈추고 관망하며 앞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와 기업 그리고 실적에 대해 추적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